직선의 방정식을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146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 점을 xy라고 하고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직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직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벡터입니다. 이 방향 벡터가 A, B로 나온다면, 자, 직선이 한 점과 직선의 임의의 점을 연결한 이 벡터와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는 일직선상에 존재할 거니까 평행할 겁니다. 그러면 x-x1, y-y1과 이 벡터와 a, b라는 방향 벡터는 평행할 거야.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우리가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x1은 a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고요. y-y1은 b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a와 b로 나눠주세요. a와 b로 나눠주시면은 a분의 x-x1은 k가 되고요. b분의 y-y1도 역시나 k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얘와 얘가 같은 거구나. 그 얘기의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표현하려면은 이걸 k라고 잡아야 돼. 그래서 얘랑 해서 이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이 과정으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려면은 직선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직선 위의 한 점을 쓰려면은 얘를 k라고 두고 a를 곱한 다음에 x1을 넘겨가지고 ak 플러스 x1이라고 하나를 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bk 플러스 y1이라고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직선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아, 나 마이크 충전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k라고 잡으면 x좌표는 ak-의 x1 더하기 x1 bk 플러스의 y1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직선을 하나 줍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직선밖에 한 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렸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막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얘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 밖에 점이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벡터를 구한 거랑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랑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얘네 둘을 연결한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고 쓸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겠죠?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이 일단 방향 벡터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막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원래 직선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그죠? 1차 함수. 아니 굳이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있는 장점 하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내기가 쉬워져요. 미적분을 한 친구들은 나중에 또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향 벡터들로 걔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원래는 평면에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공간상에서 직선을 나타낼 수 있거든. 공간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공간상에서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평면에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공간은 여기 변수가 하나 더 붙는 거야. 좌표 공간에서의 직선은 똑같아요. C분의 Z-Z1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막 공간상에서 이 직선이 있고 막 이 직선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루는 최단 거리도 찾을 수 있어. 이게 되게 심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하는 걸 봅시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 벡터 얼마입니까?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 분모에 있는 친구들 쓰시면 됩니다. 3,2 6,4라고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안 되나요? 됩니다. 이 직선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 두 점을 연결한 벡터가 방향 벡터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 크기 상관없습니다. 방향 상관없습니다. 왜? 직선은 끝없이 앞뒤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고도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약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의 3 이퀄 1 마이너스의 y. 자, 얘는 어떻게 될까? 방향 벡터가. 요거 밑에 있는 건 2죠. 없네. 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여기서 y의 개수는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줘. 그래서 방향 벡터는 2,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항상 x와 y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깔리는 게 방향 벡터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2분의 3x-1과 3분의 y-3 y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까? 자, 얘는 방향 벡터가 얼마가 될까? 방향 벡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직선에서는 얘 분모에 있는 게 얼마야? 2 분모에 있는 게 3 표현 맞아요? 아니야? 얼마지? 그 3은 맞는데 앞에 게 3분의 그렇지.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깔리는 겁니다. x의 개수를 x와 y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오는 것을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분자 분모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서 이제 방향 벡터는 찾았어. 방향 벡터는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두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한 직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 L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고요. L2의 M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한다면은 자, 요 사이값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요 사이각을 찾는 방법은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돼요. 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얘네들 벡터의 크기 곱하기 크기에다가 내적을 하면 배웠었거든. 맞아? 기억나세요? 두 벡터의 내적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양변에 나눠주면은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야. 그런데 얘네들의 벡터들이 순서상으로 표현되면은 내적 구할 수 있죠.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걔네들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크기를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이야. 두 직선이 평행이라면은 얘의 방향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가 있을 때 얘네들은 실수배가 될 겁니다. 두 벡터가 평행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얘의 방향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는 내적 값이 0이 될 거야. 괜찮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직선은 끝났고 이제 원 남았어요. 원만 하면 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에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지름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우리가 지름에 걸려있는 원주각은 어떻게 되지? 90도인가요? 그치? 그러면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괜찮아? 그럼 PA 벡터 우리가 벡터 분해를 합니다. 벡터 분해를. OA-OP 내적에 OB-OP 얘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OA 벡터를 뭐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OP 벡터를 스몰 b 벡터라고 한다면은 a 벡터 마이너스의 스몰 OP 벡터를 스몰 p 벡터, OB 벡터를 스몰 b 벡터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뭐 얘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원의 중심까지 거리, 이거 O라고 하지 말고 C라고 할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지? 반지름이 되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럼 그걸 쓰면 돼. PC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이 된다. 맞아? PC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이 된다. 어떤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이 된다. 어떤 벡터의 크기가 나와.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얘 제곱하라 그랬습니다. 그지? 얘를 제곱한다는 건 뭐야? PC 벡터와 PC 벡터를 내정하라는 뜻이죠. 그지? 그럼 마찬가지 CP로 쓸까 이것도? 자꾸 부호가 바뀌니까 CP와 CP의 내적이야. 그럼 CP는 벡터 분해를 하시면은 OP-OC가 되잖아요. 그치? 얘네들의 내적이 R 제곱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안 바꿔도 돼요. 위에 것처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별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되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공식을 막 외워서 해도 되는데 원리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보셨을 때 조건에 맞춰가지고 식을 잘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 150쪽입니다. 필수예제 16번. 같이 봐, 같이 보고 일단 문제 풀이할 거는 풀이할 때 내가 따로 뽑아줄게. 같이 봐. 옆에 앉아도 봐. 불편해? 아직 어색해? 자, 직선 얘랑 평행하고요. 2,-3 지나갑니다. 그럼 방향 벡터를 찾아봅시다. 자, 방향 벡터는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y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오는 친구가 -3이 되겠습니다. 방향 벡터가 4,-3이고요. 2,-3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4분의 x-2 이퀄 -3분의 y 플러스 3. 그러면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다음 두 번째 a가요 -2,5고요. b가요 1,4고요. 얘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면서 2,0을 지난대. 그럼 이게 그냥 방향 벡터라고 하시면 돼요. 방향 벡터는 3,-1이 되고요. 이 점을 지나가니까 3분의 x-2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형은 그지? 아니야? 어려워? 어려워? 아니 앞부분 내용이 약간 좀 있다. 앞부분 내용 17번 봅시다. 마이너스 3,2를 지나면서 2분의 x-1 이퀄 3-y와 수직이래. 똑같죠? 자,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얘의 그 벡터를 찾아봐요. 방향 벡터를. 얘의 방향 벡터를 찾으시면 얘의 방향 벡터는 u1이라고 합시다. 원래 h라고 쓰는 게 더 멋있긴 한데. 자, 2,-1이 될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한다면 얘를 a,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랑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2a-b가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b는 2a라고 쓸 수 있겠네? 이제 쓰면 됩니다. a분의 x 더하기 3 이퀄 2분의 y-a. 그런데 b가 2a라며 얘가 2a야.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더하기 3은 2분의 y-a. b 자리에 2a를 써서 a 나눠준 거야. b 자리에 2a를 써서 a 나눠주면 돼. 그러면 끝이야. 별거 없습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한테 막 2배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x, y 마이너스 2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시고요. 관계를 이용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얘랑 평행하대. 자, 얘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가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이거 해석을 해봐. 어떤 직선이 있다?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얘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 여기 위에 적당한 두 점을 잡는다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이 비율이 3대 1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1이라고 하면 돼. 왜? 0,0에서 3,1을 연결하는 게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이해되세요? 이런 게 논리적이라는 거야. 이걸 막 외워서 풀려고 그치. 처음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문제를 보시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하가 좀 그래.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3,1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끝난 거죠. 3분의 x-5 1분의 y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 벡터가 3,1이다. 기울기가 2야. 그럼 방향 벡터는 1,2라고 하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방향 벡터는 1,-5라고 하면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직선에서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그런 거 할 때 기울기로 표현했던 것들을 이제 방향 벡터로 나타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18번입니다. L은요 2분의 x-3 이퀄 y-1이고요. M은요 2분의 a분의 x 더하기 5 이퀄 2-y.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요. 이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방향 벡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이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내적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코사인 세타는 얘네들의 크기 루트 5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분의 얘네들의 내적값 2a-1이 될 거야. 이게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불편한데? 곱하면 얘가 2분의 루트 2야.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루트 10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이랑 4a 마이너스 2랑 같을 거예요. 제곱하겠습니다. 얘와 같아요. 그렇다면 6a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의 6인가요? 되겠지? 네, 됩니다. a의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둘 다 구하라고 했네? 아, 둘 다 구하라고 했네? 민지 어때? 이해돼요? 네. 잘 찍히고 있지? 네. 그 다음 19번 x 더하기 4 이퀄 2분의 6 마이너스 y고요. m은 2분의 3 마이너스 x 이퀄 a분의 y 마이너스 1 얘가 평행하대. 그리고 L이 M과는 평행하고 N과는 수직이래요. L과 M은 평행하고요. L과 N은 수직이래. 그럼 얘네들의 벡터들, 방향 벡터들 쭉 써볼게요. L의 방향 벡터, M의 방향 벡터, N의 방향 벡터. 그래서 얘네는 실수배래. 딱 봐요. 이거 x좌표 얼마 곱하면 얘가 나오지?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되죠. a의 값은 4가 되겠지? 그 다음 얘랑 내적하면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0이 돼야 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와서 다음 157쪽 AP 내적에 BP가 0이래.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기를 구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AP 벡터와 BP 벡터 이렇게 할까?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가운데 A와 B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잖아.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가 얼마니? 3의 제곱, 4의 제곱, 5네요. 그럼 반지름은 2분의 5네요. 둘레 길이 구하라고 했나요? 5파이네요. 끝. 민자 그거 한번 잠깐 눌러줘. 정지.